도시농사꾼의 현지은 본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재배 교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카페동으로 가서 버섯에 대한 교육 먼저 해볼게요. 버섯은 옛날에 산속 곳곳에 널리 빛깔과 모양으로 발생하는 버섯이 많았는데, 버섯은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고대 사람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대지의 음식물이나 요정의 화신 같은 그런 신비한 버섯으로 많이 버섯을 생각했다고 해요. 먹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약품으로, 약용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또 목숨을 앗아가는 독버섯이 옛날에는 많았어서 그 독버섯을 구분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사람들이 버섯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버섯이 들어간 음식이 우리 현대 음식 중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버섯이 들어간 요리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햄버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피자에도 저희가 다양한 버섯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버섯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햄버거나 피자 안에 있는 버섯은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와 피자만 버섯이 들어간 게 아니고 또 한식에도 다양하게 버섯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명절에 많이 먹는 잡채, 그리고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에도 다양한 버섯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버섯의 종류에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노루궁뎅이 버섯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느타리 버섯,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진은 검은색 모기버섯인데요. 노루궁뎅이 버섯은 단맛이 나는 걸로 가장 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느타리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고 저희가 흔하게 가장 많이 먹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모기버섯은 저희가 중국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탕수육, 짬뽕, 마라탕에도 흰 모기버섯뿐만 아니고 검은색 모기버섯 두 가지 종류가 흔히 중국 음식에 잘 들어가고 있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연산 송이버섯은 고가의 버섯이어서 흔하게 먹는 게 쉽지 않지만, 또 팽이버섯이랑 표고버섯은 저희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버섯인데요. 팽이버섯은 보통 삼겹살 구워 드실 때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팽이버섯이 삼겹살이랑 구워 먹을 때 맛있기도 하지만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저희가 전 부칠 때나 또 국 끓일 때나 너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표고버섯이죠. 그리고 여러분, 버섯에는 먹어야 되는 버섯도 있지만 식용을 하면 안 되는 버섯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버섯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독버섯의 특징은 일단은 색깔을 다양하게 띠고 있어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나 주황색, 이런 진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독버섯의 특징이고요. 또 모양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배가 얇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그런 버섯은 이렇게 산속에서 보이면 마트에서 구입해서 버섯을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고, 이런 버섯은 되도록이면 안 만지고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버섯의 재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예전에는 버섯을 숲속이나 그늘진 곳에서, 동굴 속에서 이렇게 버섯을 많이 키웠는데 밖에서 버섯을 키우다 보면 이런 태풍이나 또 그런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않고요. 또 병충해에도 안전하지 않아서 버섯을 키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술이 발전을 해서 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도 태풍이 오면은 그 피해 금액이 너무나 이제 많이 들고, 그리고 비닐 재질이 요즘에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닐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비닐우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처리도 힘들고 또 환경 문제에도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비닐 환경도 사실은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판넬 재배사, 또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재배 환경을 재배사라고 하는데, 이런 재배사는 또 냉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저희는 ISO 냉동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팜의 특징은, 이 냉동 컨테이너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안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이어서 녹이 잘 안 쓴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안전하고, 저희의 그 큐브팜, 스마트팜은 무농약 인증과 GAP 인증을 받는 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안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팜 안에서 키워진 버섯을 은하고라고 하는데요. 그 은하고를 여러분들이 같이 재배하고 또 포장을 하고 선별을 하고 또 건조버섯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함께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사꾼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CTO 현정승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본 원리와 작동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점점 힘들어지는 농업의 현실. 안정적인 식량 수급과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과 접목하여 탄생한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IoT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토양 등을 분석 및 모니터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자동으로 구동하거나 원격으로 조절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여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 기술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고 또 기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그런 그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시사철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한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스마트팜을 제어, 조정하는 화면을 간단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온도, 그러니까 습도, CO2, 그 다음에 LED 광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작동을 함으로써 원하는 형태의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쿨링, 히팅, 그다음에 습도에 관련된 가습, 제습, 그리고 CO2에 관련된 흡배기 시설, 그리고 LED 광에 대한 제어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들은 간단하게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어디든지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버섯, 저온성 표고버섯, 엽채류 다양하게 농작물의 환경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그런 형태의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큐팜은 보시는 것 같이 ISO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IoT 기술을 접목시킨 형태의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희 그 스마트팜 큐브팜의 내부 전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버섯을 키우기 위한 톱밥 배지와 어떤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 빛, 온도, 습도, 기타 기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제어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IoT,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도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나가는 200g 팩이고요. 팩에 버섯을 담기 전에 이 스티커를 항상 붙여주셔야 하는데 하나씩 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붙인 팩은 한쪽에다가 내려놓고 이 스티커를 다 붙인 팩에 이제 버섯을 200g씩 담아 볼 건데요. 먼저 저울을 전원을 스위치를 켜줍니다. 저울에 이렇게 0이라고 숫자가 뜨기 전까지 저울을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팩을 하나 꺼내서 버섯을 6개에서 7개 정도 담아주면 거의 무게가 200g이지만 팩 무게까지 합쳐서 250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다 된 팩에 저희는 구매하신 후 개봉해주세요 라는 스티커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박스에 팩이 1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10개를 붙여줄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 마트에 납품하는 팩을 10개씩 박스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튼튼하게 쭉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된 박스에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 5개, 위에 5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는 짧은 데부터 이렇게 접어주시고 긴 쪽을 접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똑같이 테이프를 2번 붙여줄게요. 네, 저희 버섯의 이름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택배 주문건이 들어온 버섯을 포장해 볼게요. 저온 창고로 들어가 볼게요. 저온 창고입니다. 버섯을 포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담고 분량을 잴게요. 1.5kg가 넘으면 됩니다. 포장을 다 하시고 유산지를 덮고 테이프로 다 됐습니다. 마트에 나가는 10kg 박스에 포장을 해볼게요. 먼저 박스를 접어주고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튼튼하게 고정 해주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게를 재줍니다.
2kg, 박스 무게 1kg 해서 11kg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트에 출고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직접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한번 차에 실어볼게요. 건조버섯을 담기 전에 라텍스 장갑을 껴줄게요. 라텍스 장갑. 그리고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g 담아줄 건데요. 이렇게 톡톡 쳐주면 밑으로 들어갑니다. 무게를 재줄게요. 100g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박스를 접어볼 건데, 요거는 안에 들어가는 이 박스고, 이 밑에 거가 가장 밑에 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박스를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구멍을 다 뚫어주시고, 그다음에 2인 1조로 안에 박스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씩, 각 면에 6개씩 있는데 그 구멍을 먼저 뚫어주시고, 둘이 같이 잡아서 이렇게 구김없이 접어줍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완성되고 나서 안에다가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칸막이 인데요. 구멍을 뚫어주시고 접어서 반 접어서 가운데다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옆에 건조버섯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먼저 4면을 접어주신 다음에 이 안에 홈 있는 종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 안에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섯이 들어가는 자리에, 생버섯이 들어가는 자리에 식품에 쓰는 유산지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생버섯을 보호해주는 칸막이와 저희 대표님의 인사 말씀, 그 다음에 다 된 박스 입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선물 세트가 완성입니다. 항상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닥은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개월) 재배를 마친 배지를 폐상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버섯을 3개월 정도 재배를 하고 이렇게 폐산 과정을 마치면 새 배지를 입고해 줍니다.